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로그의 성질 두 번째 내용 계속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이제 점심을 안 먹고 수업을 했더니 힘이 들어가지고 당이 떨어져서 수업 진행이 힘들어서 이제 일요일 아침에 지금 강의를 시작합니다. 자, 페이지 44페이지. 자, 마플 개념 익히 몇 번? 4번 문제 되겠습니다. 4번은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 가장 까다로웠던 문제 형식이랑 거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44페이지 4번 문제는 지수 법칙의 어떤 문제랑 동일하냐면 페이지 25페이지 문제 마플 개념 익히 8번. 얘는 지수 법칙, 즉 지수 거듭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 거고, 4번은 로그를 사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로그 사용하는 연습을 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는 이 문제를 지수를 이용해서, 즉 거듭 제곱근을 이용해서 풀어야 될지 아니면 로그를 이용해서 풀어야 될지가 헷갈릴 거고, 우리가 현장 강의 때 이 둘을 다시 비교하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로그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문제 구조는 45의 x제곱이 얼마지? 27이라는 것과 5의 y제곱이 얼마다? 81이라는 조건이 있을 때 무엇의 값을 구하는 거냐면 x분의 3 빼기 y분의 4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뭐를 갖게 하는 거야? 밑. 지수도 역시 뭐지? 밑이 같아야지만 로그의 분리가 가능하죠. 또 지수도 분리와 결합이 가능하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 얘를 로그를 먼저 이용할 거니까 첫 번째 조건식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제 지수로 보면은 x분의 3이니까 지수를 이용하고 싶기도 한데 일단 로그를 해서 이용해서 먼저 풀어보면 x는 45가 건너가면 로그에 위치되어서 로그 45분의 얼마지? 27이라는 숫자로 바뀌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y는 로그 5의 얼마다? 81이 되겠지. 그렇지 않을까요? 자, 그럼 여기서 x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쓰면 3 곱하기 x분의 1 빼기 4 곱하기 y분의 1인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어떤 단계를 만들어 주냐면 x분의 1을 해줘. 자, 역수가 되었지. 그럼 얘도 어떻게 돼? 로그 45의 27분의 1이 될 텐데, 로그에서 역수꼴이 나오게 되면 밑과 진수의 위치가 서로 바뀌게 되지 않을까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로그 a분의 b는 로그 ba분의 1이 되니까 로그 ba분의 1이라는 건 다시 이 형태랑 같다. 따라서 얘는 다시 어떻게 바뀌냐면 로그 27에 얼마지? 45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 밑을 같게 할 수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볼게요. 얘도 역시 역수를 취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y분의 1은 로그 얼마지? 81에 5가 될 거고, 아니 81에 바로 81에 5를 썼는데 똑같이 가정할게요. 그럼 역수를 취해주면 로그 5에 로그 5의 81분의 1이 될 거고, 이 녀석은 밑과 진수를 바꿔주면 역수의 꼴이 되니까 로그 81의 5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밑이 27이고 밑이 80이니까 쌤 서로 다른데요? 아니, 같아. 왜 같지? 27은 뭐의 세제곱이야? 3의 세제곱이 되니까 밑에 있는 지수는 바깥으로 나가면 어디로 가죠? 분모로 가죠. 그래서 3분의 1에 로그 3의 45가 될 터이고, 여기서는 81이라는 것은 3의 몇 제곱이지? 4제곱이니, 자, 여기가 x분의 1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y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밑에 있는 지수의 4가 바깥으로 나가면 분모로 들어가니까 4분의 1에 로그 3이 얼마지? 5가 되겠지. 자, 따라서 지금 주어진 문제에서 x분의 3이라는 형태는 여기서 양변에 3을 곱해버리면 x분의 3이 곧 얼마다? 로그 3의 얼마죠? 45가 될 터이고, 여기서 양변에 4를 곱해줘 버리면 y분의 4라는 모양이
로그 3의 얼마지? 5가 될 것이고 자 밑이 같은 로그의 차의 꼴이 되었지. 그럼 어떻게 돼? 결합 가능하죠. 어떻게 결합이 가능하죠? 로그 3 안에 45를 쓰시고 빼기는 뭐지? 나눗셈 꼴이다. 즉 45 나누기 5 45 나누기 5는 얼마지? 9 9는 다시 무슨 제곱? 3의 제곱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사라질 것이고 남아있는 건 얼마가 될 것이다? 2다 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어내는 거죠. 그 답지의 다른 풀이 보면 지수법칙 이용하는 걸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현장 강의에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여기서 x분의 3이니까 x분의 1이 생겼으니까 여기에서 양변에 x분의 1을 곱하면 얘는 45는 27의 x분의 1 27은 다시 무슨 세제곱? 3의 세제곱분의 x분의 1이니까 3의 x분의 3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문제 그날 컨디션이나 또는 내가 이게 먼저 보인다 이게 확실하다 그런 거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지수로 풀어도 되고 로그로 풀어도 되고 풀이 과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걸 하면 돼. 근데 어떤 문제에서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경험적으로 와야 되고 어떤 친구들은 거듭 제곱근을 이용하는 게 편한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로그를 이용하는 게 편한 친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는 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껄끄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이번에는 4의 x제곱이 9의 y제곱과 같고 10이라고 할 때 뭐뭐일 때 x분의 2 더하기 y분의 1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선생님이 이것도 역시 지수법칙 할 때 한번 했던 겁니다. 등호가 두 개가 연결되어 있으면 어떻게 돼? 서로 끊어 안 끊어? 끊어내는데 여기는 k라고 둘 수 있는 12가 여기 보이니까 이렇게 끊어내겠습니다. 4의 x제곱이 얼마다? 10이라고 하는 것과 9의 y제곱이 얼마다? 10이다 라는 수로 분리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자 어떻게 될까요? x는 뭐가 되죠? 건너가면 로그 4의 얼마지? 12가 되겠지. 여기서 y는 어떻게 되죠? 로그 9의 얼마죠? 12가 되겠지. 칠판이 잘 안 보이지? 왜 이러지? 아, 지금 분필을 바꿨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무리해서 안 보이네. 자, 다시 좀 말할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나타나고 있죠? 자, 다시 보면 자, x는 다시 볼게요. 4의 x제곱이 12라고 하였기 때문에 x는 어떻게 된다? 로그 4의 얼마지? 12가 될 거고 9의 y제곱이 10이라고 있었기 때문에 y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로그 9의 12가 되겠지. 그러면 아까 얘기대로 x분의 2라는 건 2 곱하기 x분의 1 그 다음에 역시 y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으니 여기서 뭐 해주자? 역수를 취해주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x분의 1은 로그 4의 12분의 1이니까 즉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주게 되면 로그 12의 4다 라는 숫자가 바뀌게 되죠. 뭐가? x분의 1이. 그럼 여기서 바꿔보면 어떻게 되죠? y분의 1은 이걸 바로 쓸게요. 얘가 역수가 취해질 거니까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꾸자 로그 12의 9가 되겠지. 자, 따라서 주어진 식은 2 곱하기 x분의 1이라는 것이 얼마지? 로그 12의 4 더하기 y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로그 12의 9. 자,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의 결합이 될 거니까 진수의 곱으로 바뀌어질 텐데 이 2 때문에 안 되잖아. 그럼 이 2는 어디로 올려야 돼? 지수로 다시 올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 로그 12의 무슨 제곱? 4의 제곱 곱하기 9는 무슨 제곱? 3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따라서 로그 12의 진수는 4 곱하기 3의 전체 제곱인데 얘가 10이 아니야? 밑과 진수가 같으니까 사라지고 진수의 2는 앞으로 나간다. 따라서 정답은 똑같이 또 얼마다? 2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이제 로그의 밑변환 공식 등을 사용해서 뭐뭐일 때 무엇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 문제를 풀어내는 기본적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관련된 문제는 학교 시험에서는 무조건 출제됩니다. 그리고 수능에서도 자,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지만 이제 수능 생각을 해야 되거든. 고3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수능에서도 역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자, 5번 문제 보면 삼각형의 뭐지? 세 변의 길이가 스몰 a, b, c로 주어졌는데 그 스몰 a, b, c가 로그가 들어간 식 안에서 있단 말이야. 그럴 때 이 관계가 성립되는 삼각형은 어떤 모양의 삼각형인지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삼각함수에도 나오지만 필기를 이렇게 하나 해볼까요? 여기다가 자, 삼각형의 모양 결정은 바이변 뭘로 결정한다? 변의 길이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무슨 길이? 변의 길이. 자, 무슨 뜻이냐 하면 자, 우리가 삼각형이라는 것을 분류할 때 중학교 때 했던 건데 다시 개념 공부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삼각함수 들어갔을 때도 상당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중요한 핵심 개념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페이지 위에다 필기하세요.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분류를 변의 길이에 따라도 분류하고 각의 크기에 따라서도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의 길이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게 되면 그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과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두 가지로 나눠지지. 그러니까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삼각형 A, B, C에서 각 A에 마주 보는 변은 스몰 A, 각 B에 마주 보는 변은 스몰 C, 여기를 스몰 B, 스몰 C라고 할 때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것은 무슨 변의 길이가 같은 거야? 두 변이지. 이런 식으로.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같을 때죠. 우리는 또 삼각형을 각의 크기에 따라서 무슨 삼각형? 예각 삼각형, 직각 삼각형, 둔각 삼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서 A가 가장 긴 변이라고 합시다. 그럼 직각 삼각형은 A 제곱은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라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로 성립하고 둔각이라는 건 이제 A가 더 커졌으니까 각 A가 더 벌어졌으니까 A 제곱이 B 제곱 더하기 C의 제곱보다 더 커지면 둔각 삼각형이 되겠죠. 예각 삼각형은 지금 계속 A가 가장 긴 변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A 제곱과 B 제곱, C 제곱 사이에서 반대되는 부등호 방향이 성립하면 예각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삼각형이 어떤 모양이냐고 물어봤을 때 그것은 무조건 뭐에 관한 식? 변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페이지 위에다가 필기해 주세요. 강의 정지하시고요. 자, 그럼 선생님은 5번 문제를 계속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보면 자, 어떤 관계식이냐? 로그 B-C 의 A 더하기 로그 B 플러스 C의 A는 2 곱하기 로그 B 마이너스 C의 A 곱하기 로그 B 플러스 C의 A지. 자, 지금 문제를 보면 로그와 관련된 어떤 등호가 들어간 등식이 성립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로그의 밑이 다 다른 거야. 사실 밑에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왔죠. 누구랑 누가 나왔죠? B-C가 밑인 녀석과 B 플러스 C가 밑인 녀석이 나왔잖아. 밑이 되는 녀석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지금 밑이 다 다르니까 밑이 통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통일하느냐? 진수가 전부 다 얼마나 똑같니? A로 똑같으니까 무슨 꼴을 취해줘 버리는 거야? 역수꼴. 무슨 말이지? 밑과 진수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죠? 로그 A에 B-C라는 얘가 진수가 된 것분의 1 더하기 얘는 로그 A에 진수가 B 플러스 C 분의 얼마지? 1는 2 곱하기 이 녀석은 로그 A에 B-C 분의 1 곱하기 로그 A에 B 플러스 C 분의 1이라는 구조로 바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잘 보세요. 지금 문제의 형태가 뭐랑 똑같냐면 요 모양을 내가 만약에 대문자 A, 이 문자를 대문자 B라고 한다면 주어진 식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 곱하기 A분의 1 뭐 요런 식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양변에 뭘 곱해주고 싶어? A 곱하기 B, 즉 통분한다는 느낌으로 A, B를 곱해버리면 B 더하기 A는 얼마다? 2라는 관계식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양변에 이것과 이것을 같은 충격으로 곱해지면 로그 A에 B 플러스 C 더하기 로그 A에 B 마이너스 C는 얘는 약분이 다 동시에 될 거고 2만 남겠죠. 그러면 밑이 같은 로그에 뭐가 돼? 합이 되니까 뭐지? 진수의 곱으로 결합이 되죠. 따라서 로그 A에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가 얼마다? 2다. 자, 그러면 이 로그의 밑이 건너가면 좌변은 B의 제곱 빼기 C의 제곱은 A의 제곱이라는 식이 될 것이고 피타고라스는 나오겠네요. 빼기 C제곱이 건너가면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는 선분 B가 무엇인? 빗변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그러니까 B가 빗변이니까 다른 말로 각 A가 각 B가 몇 도인? 90도인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풀려지겠습니다. 필기할 사람들 필기하시고 강의를 중지하시고 또 밑에 유제 확인 문제 풀어가 주세요. 자, 다음 페이지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7번. 자, 다음 페이지 문제 6번이네요. 6번 문제 보면 이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로 주어졌을 때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로 주어졌을 때 문제인데요. 자, 라플 개념 익히 6번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2 콜 0에 자, 표현에 뭐가 나왔어? 두 근. 자, 선생님이 우리 중학교 때 거 기억나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해석을 뭘로 한다? 근과 계수의 관계. 자, 따라서 두 근이 알파와 베타라고 있기 때문에 알파 더하기 베타는 6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다? 2라는 관계식이 나오겠죠? 그리고 스몰 a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스몰 a라는 것은 알파 제곱 더하기 무슨 제곱? 베타 제곱이니까 뭐지?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랑 같으니 알파 더하기 베타가 6, 66에 36 알파 곱하기 베타는 2, 음수 4 따라서 얼마지? 32라는 값을 가지게 되겠죠. 얼마죠? 32. 자, 그럴 때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로그 A에 알파의 10제곱 더하기 로그 A에 베타의 몇 제곱? 10제곱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은 밑이 어떻게 돼? 같기 때문에 진수의 곱으로 결합이 일어날 텐데 알파의 10제곱, 베타의 10제곱 이런 식이 되겠죠. 자, 그러면 주어진 문제에서 A라는 값이 얼마죠? 30인데 30이라는 것은 2의 5제곱이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2니까 얘는 2의 10제곱. 자, 그러면 밑에 지수와 진수의 지수는 바깥에 나갈 수 있으니까 밑에 지수는 분모, 진수의 지수는 분자, 그리고 로그 2에 있는 1로 사라질 것이니까 정답은 얼마가 되죠? 2다. 이런 식이 되겠죠. 답이 다 2인데 왜 이러지? 자, 일단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죠? 첫 번째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먼저 좀 쉬울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첫 번째 문제는 그냥 우리가 알던 기본적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인 알파와 베타가 로그 시간에 있는 건데 이번에는 어떤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똑같은 2차 방정식입니다. 그리고 두 근이라는 표현은 이번에 두 근이 알파 베타가 아니라 근 자체가 로그의 형태를 지니고 있죠. 뭘로?
로그 2의 a랑 로그 2의 b라는, 그러니까 근 자체가 로그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로그이면, 잘 봐, 똑같이 근과 계수관계 써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은 4고 두 근의 곱은 이렇게 쓸 텐데, 뭐가 더 확실하고 뭐가 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냐면 로그의 합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쓰게 돼. 왜? 로그 2a 곱하기 로그 2의 b인데 밑이 같은 로그의 합이나 더 뺄셈,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만 그 로그의 결합이 가능하지, 밑이 같은 로그의 곱셈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야. 얘를 합쳐서 로그 2의 ab라고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별 정보 가치가 많지가 않습니다. 위의 문제, 위의 조건, 즉 로그의 합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 풀이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뭐라면, 로그의 형태라면 로그의 합으로 가야 됩니다. 자, 따라서 로그의 합은 즉 로그 2의 ab가 될 것이고, 이것이 4가 되니 a 곱하기 b는 2의 몇 제곱? 4제곱인 얼마다? 16이라는 조건을 바로 이렇게 유도할 수가 있겠죠. 맞습니까? 맞죠? 일단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문제에서 이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로그의 AB 더하기 로그의 BA의 뭘 구하는 거지? 합을 구하는 건데, 자, 이 합은, 자, 밑이 지금 전부 다 다르잖아요. 밑이 전부 다 다릅니다. 그러면 얘를 리틀 a 놈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a의 b분의 1이라는 무슨 꼴로 바꿀 수 있죠? 역수꼴로 바꿀 수도 있죠. 잠깐만, 이게 별 의미가 없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풀지 내가? 이렇게 굳이 풀 이유가 없는데, 이렇게 굳이 풀 이유가 없는데, 잠깐만요. 일단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 문제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로그의 AB 더하기 로그의 BA를 풀어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는 지금 앞에 조건에서 일단 이것도 알고 밑이 얼마인 로그지? 2인 로그를 알잖아. 그러니까 얘를 밑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새로운 기준 밑이 얼마인 녀석 2를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로그 AB는 2의 A 분의 로그 2의 B로 바뀌게 될 것이고, 얘는 아래에 있는 건 계속 아래에 있는 거야. 로그 2의 B분의 로그 2의 얼마지? A가 되겠지. 따라서 주어진 문제는 어떤 느낌이죠?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 계산하는 거랑 느낌이 똑같죠. 따라서 어떻게 돼? 통분을 하게 되면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 분의 얘가 곱해지니까 얘는 여기랑 곱해지니까 로그 2의 A 전체 제곱 로그 2의 B의 무슨 제곱? 전체 제곱. 그러면 이거 자체가 무슨 공식이야? 왜? 이 식이 어떻게 바뀌어요? AB 분의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 여기서 뭐야? 곱셈 공식의 변형이 가능하죠. 그러면 분모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의 값이 얼마지? 2라고 되어 있으니까 2분의 분자는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2의 B다 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곱셈 공식이 로그의 모양 안에 들어갔으니까 좀 헷갈려 보이긴 할 거지만 치환하지 않고도 이 정도는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럼 2분의 로그 2의 A 더하기 로그 2의 B는 4니까 4, 4, 16. 이 값 자체가 2라고 했으니까 빼기 4. 따라서 2분의 12가 되니까 정답은 얼마지? 6이 되겠죠. 자, 근데 이 문제를 사실은 이제 아까 로그의 합에서 아까 쓴 녹색에 쓴 이 버전으로 가면 훨씬 다른 방향으로 풀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A 곱하기 B가 16이니까 그러면 B라고 하는 것은 뭐랑 똑같냐? A분의 16이랑 같지 않냐? 맞아요? 그러면
헷갈리겠네. 일단 이렇게까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까지만. 요거는 필요 없고 어쨌든 요게 답입니다. 다른 걸 뭐 쓰려고 했는데 지금 설명하면서 헷갈릴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이제 7번 또 가보겠습니다. 7번 넘버 7. 자, 넘버 7, 7번 문제를 보시면 자, 로그의 실생활생 활용. 자, 이것도 역시 지수 법칙에서도 실생활생 활용이 있었는데 똑같아요. 문제만 잘 읽으시면 됩니다. 자, 7번 보면 pH라는 게 있는데 pH는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식을 잘 보시면 pH는 중간식은 없앨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다? 마이너스 로그에 자 근데 로그인데 지금 밑이 아무것도 없지? 그럼 밑이 얼마의 로그야? 밑이 10인 상용로그라는 뜻이고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로그라고 하고 걔는 절대로 밑을 절대로 뭐 하지 않나?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 1 곱하기 a라고 하면 그냥 a라고 쓰는 것처럼 1분의 a에서 1이 생략된 것처럼 루트라고 쓰면 여기에 2가 생략된 것처럼 그냥 생략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H 플러스라는 기호가 있지.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야. pH가 얼마래요? 해당 숫자를 넣는 거지. 2.3이라고 했고, 오렌지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는, 자, 수소 이온 농도라는 기호가 이거잖아. 그러니까 로그, 자, 마이너스 로그, 오렌지 주스니까 걔를 A라고 합시다. 그 수소 이온 농도를 A. 그리고 pH가 3.4. 얘가 오렌지의 수소 이온 농도야. 그거는 마이너스 로그 B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수소 이온 농도라는 기호가 A인데 지금 문제가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자 다시 읽어볼게요. pH가 2.3인 오렌지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 걔가 A지. A는 pH가 3.4인 포도 주스의 수소 이온 농도가 B지. B의 몇 배임을 구하세요니까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지지. A는 B 곱하기 네모. 그때 네모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진 식을 이제 바꿔 봐야 되겠죠. 자, 바꿔 볼 건데 어떻게 바꿔 볼 거냐면 여기 있는 음수가 일단은 어디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수를 올려버릴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되겠지.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시 써보면 로그 A의 음수 1제곱이 2. 얼마다 3이다. 따라서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뀌지? A 음수 1은 자 아무것도 없으면 밑이 10이야. 로그의 밑이 건너가면 지수의 밑이 되니까 10의 2.3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A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1제곱은 A분의 1이지. 또는 지수에 그냥 뭘 곱할까요? 음수 1을 곱해버릴게요. 따라서 A는 10의 마이너스 2.3제곱이다 라는 숫자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풀어내면 로그 B의 음수 1제곱이 3.4입니다. 따라서 B의 마이너스 1제곱은 10의 3.4일 테고 따라서 B는 10의 마이너스 3.4제곱이지. 그러면 이 두 개의 값을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네모 찾으면 되잖아.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10의 마이너스 2.3은 10의 마이너스 3.4 곱하기 네모. 따라서 네모는 10의 마이너스 2.3 곱하기가 건너가면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3.4. 자, 지수법칙 밑이 같은 로그의 나눗셈은 지수의 뭐랑 같다? 뺀셈이랑 같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기서 이거 빼니까 플러스 3.4가 되어서 3.4에서 2.3을 빼는 거니까 1.1이죠. 따라서 요만큼이 그 몇 배의 뜻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좀 희한하게 나오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과정들을. 자, 마지막 8번 활용 문제 또 라스트 한번 더 보겠습니다. 활용 문제 보면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자, 질량 A에 문제가 또 길죠. 그냥 용어가 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8번. 자, 질량 A의 활성탄 대문자 A가 염료 대문자 B의 농도가 C인 용액에 옮겨 담을 때 A에 흡착되는 B의 질량은 다음 식을 만족해야 돼.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식이 그렇습니다. 로그 니치 없잖아. 상용 로그야. A 분의 B. 자, A의 스몰 a 뜻이 뭐라고? 활성탄 A의 질량 스몰 b는 뭐죠? 염료 B의 질량은 어떤 관계다? 음수 1 더하기 K 곱하기 로그 C다. 자,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로그 A라고 쓴 것은 뭐랑 똑같다? 밑이 10인 로그인데 밑이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고 상용 로그의 밑은 생략해 준다. 그러니까 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밑은 10이야. 그러니까 10이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상용 로그 할 때 그 로그의 의미를 좀 더 배울 텐데 어쨌든 이런 걸 상용 로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쨌든 이런 관계식이 있어요. 이런 관계식이 있대.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줄부터 이 시 쓰고 여기에 해당하는 용어들이 숫자로 주어질 텐데 그냥 그대로 대입할 거야. 자, 19라면 활성탄 A야.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문장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로그에서 첫 번째 스몰 a가 10이니까 스몰 a 위치에 10을 넣겠지. 이럴 염료 B의 농도가 8%. 8%라는 건 어디지? C의 값이지. 거기다가 8. 오래 담가 놓았을 때 활성탄 A에 흡착되는 염료 B의 질량, 걔가 스몰 b네. 그 스몰 b가 얼마다? 4다. 이때 무슨 값을 구하라? 첫 번째 K 값을 구하라. 자, K 값 구하러 떠나 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냐? 빼기를 1로 보내버리면 로그 여기서 이렇게 할까요? 자, 얘는 어떻게 돼?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의 차로 분리가 되지. 로그 4 빼기 로그 얼마지? 10은 마이너스 1 더하기 K 곱하기 로그 8. 자, 그러면 로그 10이라는 게 1이니까 얘가 음수 1이니까 얘와 얘는 사라지죠. 그러면 로그 4라는 건 2의 전체 제곱이니까 2가 앞으로 나갈 터이고 여기서는 로그 8이라는 건 2의 세제곱이니까 3이 앞으로 나가면 3K 곱하기 로그 2가 되어서 로그 2와 로그 2는 똑같네. 따라서 3K는 2입니다. 자, K 값은 얼마죠? 3분의 2다 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었죠. 그때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자, K가 3분의 2니까 그걸 여기다 다시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로그 A분의 B는 음수 1 곱하기 3분의 2의 로그 C라는 문장 구조가 되겠죠. 잘못 썼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로그 C라는 문장 구조가 될 텐데 그 다음 문장 2번을 읽어보니까 29g의 활성탄 A. 그러니까 다시 해서 문장의 처음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럼 20g에서 20은 스몰 a의 값이니까 여기 분모 20. 그 다음 b는 모르고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농도가 27이니까 27이 c지. 여기다가 c를 집어넣겠죠. 로그에 얼마지? 27 했을 때 활성탄 A에 흡착되는 염료 B의 질량이 스몰 b니까 우리는 무슨 값을 찾아라? 스몰 b의 값을 찾아라 라는 뜻으로 문제가 해석이 되겠죠. 따라서 주어진 문제 똑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한번 해줄까요? 자, 일단은 얘를 분리시키면 로그 b 마이너스 로그 20인데 20은 2 곱하기 10이 되겠죠. 음수 1 더하기 자, 여기서 로그 27에서 27은 3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이니까 3이 앞으로 가면서 곱하기 3이 되면 분모가 약분돼서 사라지겠죠. 그러면 2 곱하기 로그 3이 남겠죠. 그럼 다시 쓰면 로그 b의 음수에 로그 20은 로그 2 더하기 로그 10은 밑이 10인 게 상용 로그니까 1로 바뀌겠지. 는 마이너스 1 더하기 2 로그 3이라 갔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보면 로그 b 빼기 로그 2는 2 빼기 얼마지? 1은 마이너스 1 더하기 2 로그 3이 되니까
빼기 1과 빼기 1이 여기서 사라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건 좌변은 로그 b 빼기 로그이니까 다시 얘를 위치 같은 로그의 결합 빼기는 진수의 남은 셈꼴 2분의 b가 뭐랑 같다? 2로그 3인데 2를 다시 위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3의 제곱이랑 같으니 그럼 진수 끼리가 서로 같아야 되겠네요. 2분의 b가 3의 제곱은 9 따라서 b의 값은 얼마지? 2, 9, 18이다라고 우리가 그 답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7번과 8번은 다 활용 문제인데 활용 문제는 선생님이 계속 강조를 하지만 과학 문제가 아닙니다. 수학 문제고 여기서 잡아놓은 문자의 값이 얼마인지만 정확하게 집어넣기만 하면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날 계속 이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거고 시간은 영준이가 학교를 된다고 했으니까 좀 오후 시간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강의 잘 들으시고 변형 문제, 발전 문제까지 잘 풀어가 주세요. 다음 시간에 질의응답하고 또 로그 유제 문제 숙제 나가고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